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혹시 스마트폰 앱 켜서 배달비 영원이라는 문구 보고 기분 좋게 주문 버튼 누르진 않으셨나요? 와, 이제 배달비 안 내도 되네? 이게 이득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배달비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코노미 이거머니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아주 기괴하고도 영악한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단골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평소처럼 9,000원을 내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자리 손님이 똑같은 메뉴를 먹고는 11,000원을 내고 나갑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식당 앞에 서 있는 안내원에게 예약해서 들어온 겁니다. 안내원이 제가 편하게 자리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대신 밥값에 수수료 2,000원 더 얹어서 내세요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발로 걸어 들어오나 안내원 따라 들어오나 똑같은 밥인데 왜 저 사람이 돈을 더 내?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배달앱에서 정확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물가 안정됐다고 축배를 들고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비 무료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돌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부님들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외식 한번 하기가 무서워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디지털 통행세에 있습니다.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앱 안 쓰면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대신 우리 앱 쓰려면 매출의 10%, 20%를 수수료로 내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재료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는데 수수료까지 떼어가면 남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아주 정교한 수수료 전가 패스-스루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사장님이 1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2,000원이 남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플랫폼이 수수료로 1,500원을 떼어가면 사장님 손에는 고작 500원이 남습니다. 인건비 대기도 벅차죠. 이때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망하거나 아니면 배달용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결국 사장님은 배달 메뉴판의 치킨 가격을 13,000원으로 올립니다. 플랫폼이 떼어가는 수수료에 사장님의 최소한의 이윤까지 얹어서 말이죠. 배달비 무료라는 사탕발림 뒤에서 여러분은 사실 배달비 1,500원보다 더 비싼 3,000원에 음식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수록 수수료 인상분은 생산자 식당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물가 상승의 전이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앱의 이중 가격제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불투명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상술을 넘어선 시스템적 약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약탈의 시스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코노미 이거머니가 제안하는 가게 경제 3단계 방어 전략을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첫째, 이중가격 교차 검증 크로스 마이너스 체계 습관을 장착해야 합니다. 배달비 영원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바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건 내 지갑의 열쇠를 플랫폼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골집이라면 반드시 매장 가격과 앱 메뉴 가격을 대조해보세요. 만약 메뉴당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은 배달비 무료 혜택보다 더 큰 가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앱의 배달 대신 포장 버튼을 누르거나 가게로 직접 전화해 가격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정보의 비대칭을 깨는 것, 그것이 약탈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의 결합을 극대화하세요. 민간 배달앱이 수수료를 10% 뗄 때 지역 공공배달앱은 12%만 뗍니다. 이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음식값과 양을 결정합니다. 배달특급이나 먹개비 같은 공공배달앱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화폐를 연동해 결제하십시오. 충전 시 받는 710%의 인센티브와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면 민간 앱이 주는 꼼수 할인보다 훨씬 큰 실질적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내 지갑도 지키는 가장 영리한 결제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전용 앱 DC으로의 전면 전환입니다. 유명 치킨이나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는 대형 배달앱 대신 해당 브랜드의 자체 앱을 쓰십시오. 최근 기업들은 배달앱에 내는 막대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사앱 고객에게만 파격적인 포인트 적립이나 전용 쿠폰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배달앱이라는 거대 중개인을 건너뛰고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DEC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중간 통행세를 원천 차단하고 그 혜택을 소비자 권리로 직접 챙기는 것. 이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플랫폼 권력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배달비 영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결국 더 비싼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이 차가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수증을 꼼꼼히 뜯어보세요. 통계가 숨기고 플랫폼이 가린 진짜 가격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약탈의 시대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코노미 이거머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지주에게 무기력하게 임대료를 상납하는 소장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똑똑히 감시하고 플랫폼이 파놓은 무료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집 가계부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배달앱을 끄고 단골집 사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